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제 원래 소속은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소속이고요. 현재는 자유랑 선박 기술 개발 사업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설치한 자유랑 선박 통합 사업단의 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선은 짧게 이 자유랑 선박 기술 개발 사업 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아까 아비커스 김대혁 팀장 발표 내용의 결론에 좀 있었지만, 이러한 자율지능형 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검증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슈를 발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순서인데 주로 이제 저희가 이런 검증 절차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테스트 인프라스트럭처하고 현재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검증 절차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좀 이슈가 될 만한 이런 검증 이슈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이제 2020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3년 차 들어가고 있고 2025년에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이제 공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참여를 또 하고 있고, 울산시가 또 실증센터와 관련해서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 51개 기관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 조선소들, 그다음에 해운선사, 그리고 해운항만에 관련된 연구 기자재 업체들, 또 아비커스 같은 테스트업 스타트업 기업들, 대학, 또 많은 연구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와 한국 성급이 전체적인 과제 이 컨소시엄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핵심 기술을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자율운항 기술, 자율항해 기술. 두 번째가 기관 자동화 기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연구를 시스템들을 검증할 테스트 베드라든가 검증 절차 개발이 세 번째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율운항 선박이 도래했을 때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많이 오늘 얘기가 나왔던 앞으로 국제 표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크게 검증을 위해서는 현재 24m짜리 배가 하나 지금 진수를 올해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울산시에 이런 자율운항 선박들을 리모트 컨트롤한다든가 모니터링하는 쇼 리모트 컨트롤 센터가 준공식을 다음 주에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 2024년도에서 2025년도까지는 펜오션에서 발주하는 1800TU 컨테이너 선에 이 과제에서 또 개발되고 시험선에서 테스트된 모든 시스템들이 탑재돼서 검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몇 가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 결과물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상황 인식 시스템인데, 이제 저희가 아이사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라이다, 그다음에 카메라, 그다음에 레이다, 그다음에 GPS, IMU 유닛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분투 베이스의 OS 안에서 이런 상황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일단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엔진 자동화가 사실은 뭐 항해 자동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자율운항 선박 시대가 되려면 현재 같은, 앞으로 뭐 전기 추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같은 기관 시스템을 활용하는 안에서는 이 기관 자동화가 되게 중요한데, 많은 고장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선박용 엔진을 육상에 놓고 일부러 좀 고장을 많이 내서 고장이 날 때 생겨나는 데이터 시그널들을 모아가지고 고장을 진단 예측하는 그런 연구 개발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울산에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준공하게 되는 울산 성능 실증 센터 또는 쇼 리모트 컨트롤 센터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각종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 그 다음에 또 시뮬레이션 베이스도 수행할 수 있고, 또 이와 연계되는 시험선, 옆에 있는 24m급 시험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건 이제 나중에 울산에 설치되어질 여러 가지 자율운항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리모트 컨트롤하는
디지털 트윈 브릿지가 될 텐데요. 이건 현재 그 대전의 그 크리소 연구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서 지금 그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이고 실제 이거의 완성본은 울산에 최종적으로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기존의 배들은 잘 훈련된 그러니까 그 해사 대학을 졸업하신 그 캡틴이라든가 기관사들이 지금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율운항이 되게 되면 도대체 이 자율운항 지능 시스템을 그 무엇을 믿고 이제 배를 맡길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인공지능 캡틴을 어떻게 테스트하고 점수를 부여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현재 그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또 동시에 해상 테스트를 동시에 수행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와 그 다음에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테스트를 수행을 하려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율운항 선박들이 도입했을 때 그 선박들마다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가 다 다르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터페이스 테스트가 기본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제 충돌이 위험이 큰 것들을 실제 배를 놓고 테스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율운항 시스템을 인공의 가상의 선박이라든가 가상의 그 옵스타클을 줘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위험성을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피할 수도 있고 또 좀 난이도가 높은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션 베스트 테스트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해상 테스트가 있겠고 최종적으로는 실제 선박도 있고 가상의 선박들도 있고 가상의 그 구조물들도 있는 상황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동시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디지털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들을 어떤 시나리오로 그러면 테스트를 할 것인가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을 좀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먼저 하고 있고 우선은 그 상황 인식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부표 또는 이제 그 타겟 피해야 되는 그 옵스타클이 될 텐데 그것들을 이렇게 직진하면서 이 모든 타겟들을 인식하는가 또는 선회하는 그 운항 중에서도 이러한 피해야 할 물체들을 인식하는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고요. 또 이 녹색이 이제 테스트 선이 될 텐데 움직이는 타겟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제 그걸 인식하는가. 그 다음에 아까 그 고정된 타겟과 움직이는 타겟을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가. 이런 시나리오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충돌을 회피하는 그 알고리즘이 정확한가에 대한 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로는 우선 그냥 하나의 그 싱글 트래픽이죠. 그러니까 헤드온은 서로 선박이 조우할 때 또는 이제 크로싱은 그 지나갈 때, 그 다음에 뒤에서 따라잡힐 때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고 동시에 또 여러 선박들, 멀티플 피해야 하는 선박들이 있을 때 이 충돌 회피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는가 이런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비커스 아까 발표도 있었고 그 여러 유럽에서 많은 그 자율운항 시스템들을 개발을 해서 그 자율 충돌 회피를 잘 수행을 했다 이런 건 있지만 실제 어느 정도의 난이도에서 그 인공지능 캡틴이 그러한 충돌들을 회피했는지 그런 게 지금 명확하지 않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 인공지능 캡틴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슈는 지금 아직 남아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세계적으로 같이 기술하는 사람들이 논의를 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제안을 해야 될 텐데 우선 이 자율운항 선박의 인공지능 난이도가 서로 규정이 되어져야 사실은 나중에 이제 보험사들도 그렇고 무조건 자율운항 시스템을 실는다고 해서 그 배를 운항을 허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기준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든 이 시나리오는 가장 좀 복잡하게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없느냐 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크게 4개의 어떤 그 파란색 그 V 웨이 포인트를 그 자율운항 선박이 꼭 거기 그 포인트는 지나가게 일단 해놓고
여러 가지 트래픽들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 네 포인트를 지나면서 돌다 보면은 매번 거의 다른 상황을 1000번, 2000번 이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 복잡성 속에서 충돌 회피가 이 알고리즘이 작동하는가,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하게 되면 또 좋은 점은 뭐 대양인 이런 데 가게 되면 당연히 뭐 배도 많지도 않겠지만 특히 어느 정도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선박들이 IMO에서 규정한 콜리전 레귤레이션을 지킵니다. 근데 이제 연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콜리전 레귤레이션 어선들은 거의 지키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콜리전 콜레그를 위반하는 선박들에 있는 상황까지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이거는 꼭 그래픽 같지만 실제 항해 저희가 모델에서 모형선 한 2m를 가지고 실제 테스트했던 거에 그래픽을 좀 입혀서 좀 알아보기 쉽게 한 겁니다. 보면 실제 선박들도 지나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와이어 프레임 된 선박들은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베이스드의 가상의 선박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복잡한 상황들을 좀 만들어서 이게 총 한 1700번 정도의 다양한 선박들과 조우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고, 현재 개발되어진 이제 알고리즘들이 현재 테스트 웨이브도 없고 이제 호수에서 한 실험이긴 하지만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24m 시험선에 탑재해서 테스트를 하고 또 그게 마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1800 TU급 테스트 컨테이너선에서 최종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저희가 이러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각 단위의 요소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또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이러한 앞으로 자율운항 선박 시대가 도래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런 자율운항 지능항해 시스템을 평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성급에서 만약에 인증을 준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인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좀 우선 이 과제에서 제안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될 거고 이러한 제안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국가들과 같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준은 전 세계 유명 성급들 로이드라든가 ABS, DMB 다 각각의 디지털 시스템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율운항 선박은 이런 디지털 시스템들이 다 통합돼서 작동을 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지 알 수가 없고 이런 통합된 시스템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는 지금 어떤 성급도 또는 어떤 곳에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선은 지금 IMO에서 제안한 자율 등급이 단순하게 4단계인데 지금 이 4단계로는 그런 여러 가지 자율운항 시스템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등급을 줄 수 있을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브레이크다운이 앞으로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대혁 팀장 아비커스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자율운항 선박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든가 절차 이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 또는 또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의 방법론이라든가 또는 시험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국제적인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율운항 선박 이 카스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좀 우선 하여간 저희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또는 또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논의되었던 다른 나라들과의 의견을 합쳐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이 목적에 맞는 절차라든가 시나리오들을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